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자, 6강입니다,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는 진단평가를 했었고요. 2강부터 5강까지는 함수의 극한, 의미, 그리고 기호, 수렴과 발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6강부터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부터 해서 극한값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강부터 11강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단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래도 우리 들어가기 전에 2강부터 5강까지 복습, 어떤 부분, 우리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함수의 극한, 수렴과 발산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우린 이런 의미였죠. x가 a를 향해 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a가 아니면서였고요. 그리고 x가 한없이 커질 때, 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랬을 때 함수 fx는 어떻게 되지? 이게 함수의 극한이었다고 하면 수렴과 발산, 수렴이다라고 하는 건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혹은 상수함수인 경우에 그 l 값일 수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호로 극한이라고 하는 리미트 앞에 lim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랬어요. 리미트 x가 a를 갈 때 fx의 리미트 극한 값은 등호를 쓴다 그랬죠. l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화살표, 이때는 등호. 리미트가 붙으면서 이 전체 식의 의미가 뭡니까? x가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 값. 그러니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 어떤 값은 l이다. l과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물론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우리 같은 생각할 수가 있었죠.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올 때, 왼쪽에서 올 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맞습니까? 네.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풀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 좌극한 값은 역시 l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극한 값,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fx, 좌극한과 우극한은 l로서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극한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 우리에겐 도구가 필요했죠. 어떤 도구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래프라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함수, 즉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바로바로 판단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2강부터 5강 자그마치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거죠. 학교에서는 1시간,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이야기인데, 정규 수업 시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부터 이제 11강까지는 그래프를 뭐 하자? 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fx의 그래프가 눈에 쉽게 보여, 쉽게 그려져.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점점점 함수가 복잡하게 되고 안 그려진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극한값 어떻게 구하지? 그 시작이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여러분 교재 30쪽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선생님과 함께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쪽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도대체 뭐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아래에 있는 간단한 이그잼플과 함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 각각의 함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 x가 a를 갈 때, 리미트 x가 a를 갈 때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 교재도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의 극한값을 베타, 즉 알파 베타는 상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수렴한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상수배 c배의 fx, fx c를 곱한 함수다. 그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이 c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죠. c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 교재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3x다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 선생님, 그럼 또 이제 질문한다고.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뭘 배웠는데? 이거 3x는 그냥 그려지잖아요. 간단하게. 직선이잖아요. 다항함수잖아요. 그냥 1 집어넣어서 극한값 3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아주 간단한 예를 갖고 왔지만 눈에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3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가 수렴할 때. 근데 이거 수렴하잖아요. 이거 x. 이제 x 안 그려도 할 수 있잖아. 다항함수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 3 곱하기 1 해서 3이다라고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첫 번째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라고 했을 때 C라는 참 소문자 C를 많이 쓰는데 이 C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C, 컨스탄트 넘버, 컨스탄트, 그죠? 예, 뭐 일정한 뭐 이런 뜻이겠죠. 컨스탄트 넘버의 이니셜 C를 따서 일반적으로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봤더니요.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자, fx와 gx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는요.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 자, 플러스 x가 a를 향해 갈 때 g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 여기 더하기에 대해서 리미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붙었는데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언제? 요 fx와 gx가 각각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예가 있는데 하나만 쓸게요. 하나만. 자, 그 밑에 있는 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마치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붙는 거죠. 2번에 의해.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3x 제곱 더하기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 극한값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1번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3이라고 하는 상수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2차 함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이거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고요. 얘는 상수함수 그냥 1이 되겠네. 따라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냥 3이 되겠죠? 3 빼기 1 더하기 1 답은 3이 되더라. 맞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고. 또 여기서도 그런다고요. 사실은 선생님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진 않겠지만 2차 함수잖아요. 다항함수. 이 자체가 2차 함수 다항함수일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 그냥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집어넣어서 극한값 자 3 빼기 1 더하기 1 해서 3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만 앞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써먹자고요. 하나의 이그잼플이라고. 우리가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일 수가 있다. 언제? 수렴할 때.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자, 똑같아요. 2번하고. 자, 그런데 더하기가 아니고 뭐더라? 빼기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한이 따로따로 이렇게 취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대더라.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마이너스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g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대더라. 자, 역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그잼플이요. 물론 제가 아무거나 예를 막 써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자, x 세제곱 여기 빼기예요, 빼기. 아, 마이너스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2x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상수배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빼기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1.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 자, 다함수이거나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더라.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빼기 1 뭡니까?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쓰면서 풀었지만 우리가 한 11강, 12강 그 이후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다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사실 이 정도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얘가 뭐야? 지금 3차 함수. 이거 그래프 아직은 못 그리죠. 우리 뒷부분까지. 함수의 미분까지 쫙 한 50강까지는 가야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얘는 뭔가 이렇게 막 그려질 거라고. 아, 이렇게 그리진 않겠죠. 어찌됐든 그려질 거라고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 그래 fx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원래 한 번에.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답 0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하지만 이 시간은 뭐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남았습니다. 4번과 5번이요. 자, 네 번째는요. 자,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자, fx 곱하기 gx. 뭐 중괄호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곱하기니까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리미트.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따로따로 취해진다라는 거. fx 곱하기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gx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역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예. 자, 이번엔 조금 쉬운 예, 그 위에 겁니다. x가 2를 향해 갈 때 x-1 곱하기 x 플러스 2.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fx, gx 이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x가 2를 향해 갈 때 x-1 곱하기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대더라. 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이제 선생님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야. 얘도 이제 fx 빼기 gx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얘를 또 자, x가 2를 향해 갈 때 x 빼기 리미트 자, x가 2를 향해 갈 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2, 얘는 1로 가. 얘는 극한값이 2야, 얘는 극한값이 1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얘도 이제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쉬우니까. x 빼기 1, 다항함수 집어넣으면 돼요. 2 빼기 1, 1이고요. 2 더하기 2, 4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뭘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분수예요, 분수. 사실은 이 4번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gx분의 fx라고 하는 건 fx 곱하기 gx분의 1이라고 하니까 리미트 이렇게 따로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 얘가 뭔가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돼요, 원래는. 그죠? 자, 좋아요. 어찌됐든 분모와 분자의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는다. 리미트 x가 극한이 따로따로 취해진다. x가 1을 향해 갈 때 gx분의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더라. 그런데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분수를 썼다는 건 그렇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수학의 모든 규칙이 깨져버린다. 라는 얘기 정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그때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그젬플.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예. 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자, x 플러스 2분의 2x 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 분자 따로따로 간다고. 자, 분모 x가 분모라고 해놓고 분자를 먼저 썼네요. x가 2를 향해 갈 때 x 플러스 2 됐죠? 분자는 여기 2x 제곱. 그 다음에 그냥 가도 되고 아니면 자, 우리 앞에 거 복습해 볼까요? 실수배 어떻게 한다고? 상수배? 우리가 상수가 일반적으로 실수니까 2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 얘는요. 덧셈 따로따로 선생님 붙이면 되는데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자 x가 2를 향해 갈 때 2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x가 2를 향해 갑니다. 2, 4. 2 곱하기 4 8이 될 거고요. 분모 2 더하기 2 4 해서 극한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힘들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크게 이제 그렇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정말로 엄밀하고 완벽하게 증명이 필요한 학생이 혹시 있을까 싶은데 증명은 사실은 우리가 극한을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대학 과정이에요, 사실은. 대학 가서 배워요.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여기서. 자, fx가 x가 1을 향해 갈 때 극한값이 알파. gx가 x가 1을 향해 갈 때 극한값이 베타일 때 우리 애 어떻게 됩니까? 상수, 즉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c배의 알파가 된다. 자, fx 더하기 gx의 극한 따로따로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얘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얘는 알파로 가고 베타로 가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요. 다섯 번째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데 분모가 뭐가 되면 얘랑 지금 같잖아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상당히 7강에 가서는 아주 얘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지금 30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31쪽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첫 번째 이제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한다. 팁이다. 무슨 얘기예요? fx, gx에 대하여 극한값이 L이고 극한값이 M이야. LM은 실수이고 알파, 베타는 상수야. 그럼 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거를.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이건 뭐예요? 실수배. 상수가 바깥으로 나온다. 2번은 뭡니까?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극한이 취해진다. 각각 수렴할 때.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쓰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 하나하나 써볼게요.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첫 번째. 자,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따로따로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가능해요. 원래는. 왜냐하면 fx는 l로 수렴하니까 알파 fx는 알파 l로 수렴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 수렴하니까 덧셈이 돼서 따로따로 리미트가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배, 즉 상수가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더하기 베타의 자,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g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고 알파, 베타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1번과 2번에 의해. 맞습니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는 이제 한 번에 가봅시다. 어떻게? 자, 뺄셈이야. 리미트 따로따로 붙고 알파, 베타가 바깥으로 나오면 알파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x 마이너스 베타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gx가 된다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뭐 LM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결론 집시다. 알파 L 빼기 베타 M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알파 L 더하기 베타 M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다라는 거. 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수학2 교과서를 보면 딱 한 페이지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 한쪽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요거 이제 설명하는데 한 10분? 그 정도 여러분 이제 보통 숫자가 돼요. 이제 쭉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거의 20분 동안 쫙 말씀을 드렸다고요. 확실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x가 a를 향해 갈 때, 여기도 x가 a를 향해 갈 때, x가 a를 향해 갈 때, x가 a를 향해 갈 때, 뭐 이런 경우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각각 수렴할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x가 a를 향해 갈 때만 수렴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x가 한없이 커지거나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심지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작아질 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때, 각각 이때도 수렴한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면 얘들도 다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이제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31쪽의 팁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이제 개념 어떻게 잘 받아들였는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31쪽 개념 확인 문제 1번은 스스로 한번 쭉 채워보시고요.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고. 논리만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fx, x가 1을 향해 갑니다. x가 1을 향해 가요. fx의 극한 값이 3이에요. gx의 x가 1을 향해 갈 때 극한 값이 1이에요. 각각 뭐 합니까? 수렴합니다. 자, 그랬을 때 fx 더하기 gx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x가 1을 향해 갈 때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앞에 거의 극한값이 뭐였습니까? 3이었어요. 그 뒤에 있는 gx의 극한값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4가 된다는 거죠. 전체 극한값은. 별거 아니네. 그죠? 자, 2번도 마찬가지죠. fx 빼기 gx. 각각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리미트가 붙었다라는 거고요. 극한값 앞에 거 3, 뒤에 거 1. 그래서 빼면 2. 그렇구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2번과 3번을 그대로 적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3번 문제도 쭉 있어요. 여러분 31쪽에 3번 문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잠깐 멈춰놓고,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할 생각하지 말고 딱 멈춰놓고 쫙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번은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았구나. 그렇죠. 마음이 급했네요. 2번에 3, 4번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돼요? 실수배. 상수배에 이렇게 상수가 앞에 딱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가 앞으로 나오고 3이 앞으로 나온다고. 이제 한 번에 가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fx의 극한값이 3입니다. 2, 3은 6이고요. 3, 1은 3이에요. 그래서 6 더하기 3, 여기는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예요. 2배 fx 빼기 3배의 gx. 자, 어떻게 됩니까? 2 나오고요. 3 나온다고. 왜? 각각 수렴하니까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fx의 극한값 3, gx의 극한값 1, 6 빼기 3, 그 값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잠깐 멈춰놓고 하시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 교재 32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fx, 자, 우극한이네요. x 이퀄 2에서 2. 우극한. 우극한이 각각 2와 6이야. 아까 뭐라 그랬죠? 성립한다고. 여기도 지금 다 우극한이잖아. x 이퀄 2에서의 우극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게 뭐예요? 지금 곱하기. 따로따로 붙는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네. 네 번째 거. 따로따로 리미트 붙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2 곱하기 6, 10이라는 이야기. 아, 별거 아니구나. 자, 분수야. gx분의 fx 이거 어떻게 돼? 밑으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극한값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6분의 뭐가 됩니까? 2가 돼서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6번이에요. 32쪽이 6번. 5번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실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거 앞에 있는 거죠. 우극한입니다. 이거 다항함수니까 극한값 5구나. 뒤에 있는 친구 극한값 2구나. 우리 원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가 붙는 거야. 그래서 둘을 곱하면 돼. 그래서 10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분모 어디로 가요? 분모 극한값 2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요? 5로 가요. 지금 제가 2분의 5라고 한 번에 썼지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갈 때, 자, x 플러스 1 분의 리미트,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갈 때 x제곱 더하기 4x.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래.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4 나오고. 그 과정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이게 우극한이네, 이제. 우극한. 좌극한이었는데, 이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 향해 간대요. 이 앞에 있는 친구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뒤에 있는 친구 역시 2를 향해 가네요. 따라서 극한값 4가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분모 어디로 가요? 4를 향해 가고 분자 극한값이 뭡니까? 1 더하기 2,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4개의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마지막입니다. 7번까지 같이 연습을 해보죠. 자, x가 이번에 한없이 커질 때도 제가 된다 그랬죠. 자, x가 한없이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3, gx의 극한값 2.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요? 이제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간다고요. 이제 암산. 3 더하기 2, 5. 리미트 따로따로 붙는다고. 왜? 각각 수렴하니까. 자, 뭐가 됩니까? 2분의 3. 자, 이 경우 얘는 어떻게 되지? gx의 극한값이 2니까 2, 4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된다고요. 원래 얘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죠. 원래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리미트. 자, x가 한없이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gx. 그리고 분자는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인데 우리는 여기 분자 역시 사실은 한 번 더 쓰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주는 거고. 얘는 역시 뭐예요? 나오는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러한 논리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쪽 개념 확인 문제 7번까지 쭉 해결을 해봤어요. 자, 이제 대표 문제를 들어갈 텐데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것 중에 밑부분에 어디에 딱 파랗게 여러분 쫙 강조가 돼 있었어요.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발산할 때 함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x분의 1 이거 뭐 별거 아닌 얘기긴 하지만 이거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쓴다고 리미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붙어? 그러면 얘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x 곱하기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해. 0으로. 극한값이 0이야. 얘는 어떻게 되지? 발산한다고요. 사실은. 발산하는데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지잖아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 수는 아닙니다. 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얘를 가지고 무한대 곱하기 0? 그러니까 얘는 0이야. 0으로 수렴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보시듯이 x 곱하기 x분의 1은 뭐예요?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에요. 1. 이거 극한값 1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렴할 때만 써야 된다는 거라고. 그리고 7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무한대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느낌, 정확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직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느낌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건, 그러니까 그 어떤 함수의 식을 딱 봤을 때 그리긴 어려워. 일단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운데 딱 식을 봤을 때 한없이 커지는 거, 무한대 앞에 있는 식이 함수식이,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한없이 커져. 근데 이게 더하기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도 한없이 커지는 상태고 얘도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그 두 개를 더했어. 그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앞에 있는 것도 한없이 커지고 있고 뒤에 있는 것도 한없이 커지고 있어. 어떻게 되냐고요? 얘도 한없이 커지겠지. 근데 방금처럼 앞에 있는 건 한없이 커져. 근데 뒤에 있는 건 0으로 가.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지. 0이라고 말할 수 없죠. 방금처럼. 1이야? 1도 아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냐고. 이런 건. 판단이 안 되는 건. 그걸 7강에서 계산할 거라고요. 7강에서. 그런 이야기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갑자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대표 문제 3번까지 쭉 푸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돼? 이런 거. 그러니까 x분의 2를 그려가지고 x분의 2를 그려서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0을 향해 가는구나. 0. 그렇게 우리가 2강부터 4강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근데 6강부터는 얘를 보고 x가 한없이 커져. 100분의 2, 1000분의 2, 만분의 2. 무슨 얘기야?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는 일정한 상수야. 딱 고정돼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건 판단이 안 된다고.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게 많아요, 케이스가. 그 얘기는 7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대표 문제. 이제 여러분 교재 33쪽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쭉 우리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그냥 사실은 선생님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우리 그죠? 0 이거 다항함수니까 0 집어넣어서 극한값 1 끝이에요. 근데 앞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연습하라는 거야. 얘를 이용하래. 그러니까 그냥 0 집어넣어서 1 그렇게 쓰지 말고 x 리미트. 자, x가 0을 향해 갈 때 x. 이거 수렴하잖아 0으로. 그죠? 그리고 리미트. 자, x가 0을 향해 갈 때 1.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 따로따로 붙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뒤에 있는 거 어디로 가? 1로 가. 그래서 1이야. 이렇게. 물론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뭐 공부하라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라고.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해보죠. 리미트.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이제 한 번에 합시다.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가 따로따로 가는데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갖고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3배. 리미트.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5. 이렇게.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그죠? 1의 제곱 1 빼기 3 더하기 5. 극한값 뭡니까? 3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얘는 밑에다 쓸게요.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 따로따로. 자, x가 2를 향해 갈 때 x제곱 더하기 2 분모 분자 따로따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사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맞죠? 네, 각각 수렴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더하기 리미트. 자, x가 2를 향해 갈 때 2 분자 리미트. 자, x가 2를 향해 갈 때 x 빼기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1. 따라서 극한값 2의 제곱이죠. 4입니다. 여기는 상수함수 2. 분자 2 빼기 1. 아, 극한값은 6분의 1이구나. 간단하네. 별거 아니죠. 자, 그 아래 유제 1-1번 여러분 교재 33쪽. 충분히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냥 다항함수니까 쭉 그냥 대입해서 가능하지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고 실수 2가 바깥으로 나온다. 상수배, 실수배 똑같은 말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제곱 더하기.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2. 자, 마이너스 1. 자, 대입하면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앞에 거 그냥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계산하면 3이라는 극한값을 얻을 수가 있대더라. 그쵸?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밑에다 썼어야 되는데, 그죠? 예, 이렇게.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3x 제곱 빼기 1 분자 역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2x 플러스 1.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 원래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얘는 극한 1을 향해 갈 때 극한 얘는 지금 1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다항함수니까 3이에요. 3. 근데 분모는 지금 얘도 사실 2차 함수니까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2예요. 2. 근데 분모가 지금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닙니까? 그렇죠. 0이 아니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5번째.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요? 원래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3이 앞으로 나오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제곱 빼기.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선생님. 앞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해갖고 이제는 좀 쓰는 게 귀찮아요. 막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너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 연습했으면.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연습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3 빼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극한값은 2분의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쪽 유제 1-1까지 왔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4쪽 대표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쉬웠어. 이제 조금씩 여러분 이제 고비가 오는 거야. 어떤 고비가 오는 거야? 앞에 문제는 다항함수 쉬운 거 알려줬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함수를 안 알려줬어. 그냥 fx고 gx래요. 어떤 함수인지 나도 몰라. 근데 fx의 극한값이 2고요. gx의 극한값, 3배의 gx의 극한값이 9래요. 그럼 이걸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사실 1번 같은 경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3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3배 리미트 자 x 1을 향해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 1을 향해 갈 때 gx.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체크를 해야 돼요. 원래는 뭘? 이거 언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fx와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항상 그걸 따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 선생님 이거 수렴한다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실수배 나오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처럼 선생님 얘가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나누면 이건 3이에요 라고 해서 얘는 3입니다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사실 하여튼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얘 그냥 왜 나와? 얘가 수렴해야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구해야 돼? 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3배의 gx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 얘랑 같으려면 그렇죠. 3분의 1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친구가 수렴하는 값이 9야.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함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9 해서 극한값이 3. 여기 3 나왔다. 이렇게. 엄격하게나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돼.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지. 3배의 gx가 극한값이 9면 얘는 3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극한값이. 극한값이 3일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해설에 나온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거 극한값 2라고 했으니까 자 마무리하면 9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 이해가 돼. 두 번째. 그런데 x분의 fx의 극한값이 2래요. x가 0을 향해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요. 즉 fx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그리죠.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그렇잖아요. 어떤 함수가 수렴해요. 수렴해. 그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고 실수배해도 실수배 바깥으로 나오고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다 보면 떠오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 되겠다. 또 그게 왜 가능하죠? x가 0을 향해 간답니다. x는 0이 아니다라는 거죠. 0이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닌 x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요? 분모 분자를요. x로 나누면 여기 이렇게 곱하기 x분의 1 여기도 x분의 1 이렇게 곱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x로 나누면 4x 더하기 3이고요. x로 나누면 x분의 fx x로 나누면 x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물론 이제 6강 이후에 이제 7강부터는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딱 보면 3으로 가요. 딱딱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그래 우리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원리만 간단하게 어떻게 돼요 원래? 분모 분자 각각 얘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아까? 2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x가 0을 향해 갈 때 x라고 하는 친구는 0으로 수렴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상수함수니까.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 각각 다 뭐예요? 각각 다 수렴해. 그럼 아까 처음에 썼던 것처럼 리미트 4 바깥으로 나오고 다 쓸 수 있겠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에 가자는 거죠. 분모는 3으로 가고 분자는 2 더하기 0 한 번 더 쓸까요? 0 더하기 3으로 가고 2 더하기 0 빼기 1로 가더라.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제가 물론 이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왜 입이 근질근질하냐면 찍는 법이 있거든. 근데 그 찍는 법이 잘못하면 5개념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를 주면 서수형 평가 문제를 주면 학교 시험에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꼭 있어. 이게 극한값이 2고 극한값이 3이야? 난 그러면 fx 2야. 그리고 gx 3이야. 2하고 3이야?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어. 3이 6 더하기 3, 9. 끝. 진짜 그러네. 답 맞네. 답만 맞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객관식이면 뭐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왜 답이 맞냐면 얘는 fx의 극한 값이 2인 거고 3배의 gx의 극한 값이 9인 거예요. fx, gx는 뭐가 될지 몰라. 근데 2하고 3은 얘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fx와 gx 중 하나예요. 이거라고 사실 단정 지어서는 안 돼.
극한값이 2인 거지 이 함수가 2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 함수가 2면 극한값은 2가 맞아. 이 둘을 만족하는 fx, gx 중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거 하나 찾아가지고 답 찍은 거라고요. 객관식은 쓸 수 있어도 서술형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좀 많은 이야기들 했죠. 자, 유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2-1번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제 대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제. gx분의 fx의 극한값이 2. 극한값을 구하래요. 얘를 이용해야 돼. 얘를 어떻게 이용하지? gx분의 fx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아까는 x분의 fx를 만들어야 돼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눴습니까? x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수학 문제는 괜한 조건을 주는 게 아니죠. 여기. 이거를 왜 줬을까? gx가 0이 아닌 걸 왜 줬을까? 그렇죠. gx가 0이 아니라 분모가 0이 아니라 분모 분자를 뭐 해라? gx로 나눠라 라는 힌트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렇게.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라. gx분의 fx. 얘도 gx로 나누게 되면 여긴 4가 되겠죠. 이렇게.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라. gx분의 fx. 얘는 빼기 2가 될 거라고요.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 친구의 극한값이 2라 그랬어요. 각각 수렴에, 다 각각 수렴에 리미트가 따로 붙어. 한 번에 계산하면 5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2 빼기 2가 된다더라. 14분의 4, 답은 7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이게 정확한 풀인데 5개념 풀이 혹은 이제 그 왜 5개념인지 알고 풀었다면 찍는 법이 되겠죠. gx분의 fx가 극한값이 x가 1을 향해 갈 때 2가 된대. 그러한 fx, gx는 무수히 많아 이 세상에. 난 뭔지 몰라. 근데 걔를 아무거나 찾았으면 답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럼 특정한 거 하나를 찍는 거죠. 상수함수 가장 간단하게. fx 그냥 2야. gx 1이야. 1분의 2라는 함수는 2야. 그러니까 얘가 상수함수 2라면 뭐가 됐든 간에 그 값이 2일 거야. 그럼 여기다 2, 여기다 1, 여기다 2, 여기다 1. 그럼 요식이 딱 나와버린단 말이야 사실은. 맞죠? 바로 답 나온다. 근데 얘는 서술형에서는 여러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5개념인 거죠 사실은. 됐습니까? 좋아요. 제가 찍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제 35쪽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께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난이도가 좀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앞에 있는 거와 좀 비교해서.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지? 힌트.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지? 얘를 보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쓸게. 이거 뭐야 여러분 분수? 그래서 이거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라고 말하기 전에 우린 얘를 이렇게 쪼개서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그럼 우리는 뭐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느냐?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gx분의 fx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은연중에 얘기를 했어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바로 결정이 안 되는 게 있지만 바로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x분의 2 해갖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두 번째 힌트가 될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됐습니까? 하지만 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자, 오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표 문제 3번 여러분께 과제를 드렸는데 유제 3-1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